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 실무법 강의하고 있는 임동민입니다. 일단 교재 지금 2023년 교재 나왔는데요. 2022년 교재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이제 바뀐 부분이 있는데 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내용을 제가 조금 바꾼 부분이 있는데, 굳이 뭐 2022년 교재를 보시겠다 하시면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 목차 부분 한번 봐봐요. 앞에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페이지가 안 나왔네. 우리 이제 행사실무법이 그 행정사법, 그리고 행정심판제도,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파트 1, 2, 3 해가지고 그렇게 내용 수록했고, 그리고 부록편에는 그 이제 기출문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11회죠. 올해 이제 10회 시험 봤는데 1회부터 10회까지 그 기출문제, 그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 출제기원 모범 답안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 그 수록했고요. 그리고 맨 뒤에 이제 그 실무법 관계법령 해가지고 이제 행정사법하고 그리고 행정심판법,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이제 총칙 부분만 이제 그렇게 관계법령으로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법령을 찾아보시려면 이 법제처, 법제처 사이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법령명 치고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 행정사법하고 행정심판법, 비송사건 절차법 부분이고, 나머지 법령도 이제 여러분 그 필요하시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판례를 검색해야 될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 검색은 저는 이제 그 대법원 사이트, 그 종합법률정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심판 이 재결례, 이 재결례도 뭐 검색해 볼 필요성을 느끼시면 그 온라인 행정심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종합법률정보, 그리고 여기는 그 온라인 행정심판, 그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특별히 뭐 찾아볼 게 얼마나 있겠어요. 교재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파트 1 해가지고 행정사법 나오고, 넘어가면 이제 총칙. 그 우리 행정사 2차 시험이 이제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외운 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뭘 보고 쓸 게 없어. 그래서 다 머릿속에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답안지로 이제 표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내년 9월에 2차 시험 볼 건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공부하신 분들 아마 1차, 2차 이제 같이 하신 분도 있겠고, 그리고 뭐 2차만 하신 분도 있겠고, 그리고 올해 또 2차 봐놓고 너무 2차를 못 봤어. 이제 그래가지고 또 2차만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실무법이 이제 행정사법, 그리고 행정심판제도,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2차가 지금 이제 4과목이죠. 그러니까 민법 이제 계약 부분,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론,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론,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정사에 있어가지고 이 행정사 실무법이 들어가죠. 이제 그 우리 행정사 이제 종류가 일반 행정사가 있고, 그리고 기술 행정사,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행정사라고 그래요. 예, 기술행정사, 회사행정사가 있고, 그리고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 종류 행정사가 있는데 일반 행정사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반 행정사에 있어가지고 그 행정사 실무법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회사행정사는 회사실무법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저하고 상관없고, 그리고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이제 해당 외국어가 들어가죠. 외국어가 그게 7가지인가? 영어, 일어,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 7가지구나. 그러니까 7가지 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2차 원서 접수 마지막 날부터 해서 2년 전, 2년 이내에 그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 그거 통과해야지 원서 접수 받아줘요. 예, 그래서 해당 외국어는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 통과해야지 그 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에버는. 예. 그래서 일단 일반 행정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실무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2차가 4과목인데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출제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논술 한 문제, 그리고 약술 이렇게 해가지고 3문제. 일단 논술 하나, 약술 3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은 이게 그 1교시, 2교시 이제 2개로 나누는데, 그 1교시에 민법 기하하고 행정 절차론을 보고요. 2교시 때 사무 관련하고 행사 실무법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00분씩 주어져요. 100분씩. 그러니까 실무법만 넣고 오면 이게 50분 안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50분. 예. 물론 이제 사무 관련에다가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시간이 좀 줄겠죠. 시간을 좀 덜 주면 실무법 보는 시간이 좀 더 늘겠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50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암기한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이 행정심판 제도에서 나와요. 이게 논술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심판 제도. 예. 여기서 이제 논술은 나오고, 뭐 10회 동안 나왔으니까 11회도 그러겠죠. 뭐 11회에 무슨 뭐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논술을 내겠어요. 행정심판 제도에서 논술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약술은요, 이게 그동안에 보면은 행정사법,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약술 나머지 2개는 이 비송법, 총칙 거의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이 이제 총칙이 있고 이제 각칙이 있는데, 각칙에서는 뭐 이제 과태료 사건까지 포함해서 각칙을 할게요. 예. 그 3개 나왔어. 3개.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20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비송법에서. 근데 각칙에서는 이제 3개 나왔고, 거의 이제 총칙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1회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11회도. 예. 근데 뭐 11회에 비송법 총칙에서 한 문제만 냈고, 또 각칙에서 한 문제 낸다. 혹은 또 행정심판 제도 쪽에서 약수를 하나 낸다.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행정심판 제도, 예. 이쪽이 사실은 좀 뭐 양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그쪽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행정사법은 뭐 별거 아니에요. 예. 법조문도 뭐 많지 않고 거기 뭐 쉽게 납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저건 별거 아니고.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이게 총칙만 또 공부한다면 그게 별거 아닙니다. 그건. 예. 얼마 안 돼. 예.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됐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11회 시험이 아마도 5월 달에 이게 1차 시험 볼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시험을 실시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제 공고가 나오죠. 공고는 이제 90일 전까지 공고하라고 그래요. 예. 60일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공고하라고 그래. 그러면 공고가 되면서 이제 시험 일정이 정해지겠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5월 달에 이제 1차 볼 것이고,
그리고 아마 9월에 2차를 볼 겁니다. 예, 9월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일 날 봤죠. 올해는 아마 10월 1일 날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주 이제 토요일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 마지막 주 토요일은 언제나 아마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아마 2차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같이 하신 분들은요, 예, 일단 1차를 합격해야지 2차를 뭐 볼 수가 있죠. 1차 떨어지고 나면 뭐 2차 볼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에 그렇게 말합니다. 1차, 2차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예, 수업 나오지 말아서는 절대 아니고요. 예. 거기 내년 1월, 2월 강의, 예. 1월, 2월 강의는 여기는, 예, 2차를 꼭 들으시고 같이 이제 동차로 이제 합격하실 분들은, 예. 그리고 3월, 4월, 5월은 이제 1차만 공부하라고 그래요. 제 주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1월에 오셨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예, 그 2차를 들으시고 3, 4, 5월은요 1차에 집중하세요. 예. 그래야지 이제 6월부터 제대로 2차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2차는 2월까지는, 예,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5월 뭐 1차 시험 보고 나면 바로 이제 내 점수 알잖아요.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예. 뭐 떨어졌으면 다시 1차부터 공부하셔야 되겠고, 이제 합격했으면 이제 하고 나서 2차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제 합격을 했다. 예. 뭐 여기 뭐 3차 면접 시험 없으니까 그 2차 이제 합격하면 합격한 거죠. 근데 이게 주관식 시험이라요. 시험 보고 나서 내가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수석한 사람도 불안합니다, 이게. 합격 여부가. 올해는 지금 10월 1일 날 시험 봐가지고 11월 30일 날 지금 합격자 발표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2달 뒤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해요. 합격 발표를. 그래서 시험을 아예 못 본 사람은 이제 떨어졌으니까 불안 않겠죠. 근데 아무리 잘 본 사람도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 2달 동안은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합격자 명단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합격한 거죠. 예. 자,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정사, 예, 업무를 이제 해야 될 건데, 이제 업무하기 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실무 교육을 받아요, 이게. 그래서 실무 교육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대한행정사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한행정사에 거기 가서 이제 실무 교육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이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예. 기본 소양 교육하고 실무 수습 교육, 예,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여기 이제 20시간, 요거 40시간.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이거 1주, 이거 1주. 그러니까 2주 동안 요 실무 교육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 받고 나서 그다음에 그 시군구에 업무 신고를 해요. 업무 신고. 예. 뭐 여러분한테는 이제 내년 이제 11월 이후에 일이겠죠. 12월 달 일이라고 해야 되나? 11월 이후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실무 교육 받고 나서 이제 업무 신고합니다. 그리고 업무 신고하고 나서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이니까. 예. 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 업무를 할 건데, 우리 행정사법에 보면 이제 행정사 업무가 그 7가지 업무로 나와요. 이제 오늘 이제 배우실 건데, 예. 근데 행정사가 주된 업무는요, 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이 서면 작성 업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의뢰 받아가지고, 예, 물론 공짜로 해줘도 돼. 근데 의뢰 받아서 돈 받아가지고 이제 서면 작성해 주는 게 우리 이제 주된 업무예요. 예. 그리고 이 서면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예. 그래서 행정사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 이제 주위에 이제 1회부터 이제 9회까지 합격하신 분 플러스 그 전에 이제 그 공무원 하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 이제 경력 경영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한 업무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요. 그 법무부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산하로 각 지방에 그 출입국 사무소들이 있어요. 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출입국 사무소라고 그러는데 뭐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출입국 외국인청 뭐 출장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입국 사무소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면 작성 여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현재 행정사가.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면 작성 여기도 이제 많이 해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그거라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출입국 관리 업무라고 말하는데, 예. 그래서 요걸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인허가를 받아주는 그런 서면 작성, 그 이제 민원 처리 업무, 이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행정청은 이제 처분이나 부작위에 이제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뭐 행정 심판을 해주는 업무, 즉 행정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그런 업무, 예. 뭐 등등의 이제 업무가 있을 건데, 저는 이제 그 행정사 업무를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눕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요 출입국 관리 업무 요것도 이제 사실은 민원 처리 업무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외국인, 예. 외국인 중심의 그 민원 처리 업무가 되겠고, 요 민원 처리는 내국인, 한국인, 한국인 중심의 그런 이제 민원 처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민원 처리 업무가 이제 외국인 쪽, 내국인 쪽 이렇게 나누면 출입국 관리 업무, 그리고 민원 처리 업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출입국 관리 업무 요거 하는 데는 서면을 작성해서 그 이제 대행이 되거든요. 대행. 예. 그리고 그 대행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등록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대행 기관 등록. 예.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업무 이제 그 하기 전에 업무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업무 신고 확인증은 보통 한 열흘 정도 있다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업무 신고 확인증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관할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관할 출입국 사무소 가가지고 그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걸 딱 해놓고 나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예. 저는 2015년 4월부터 지금 행정사업 개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년 차죠. 8년은 좀 안 됐네. 내년 4월 돼야지 8년이네. 그래서 한 7년 반 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주된 업무가 이 업무예요. 주된 업무가. 저희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업무의 한 95%는 그냥 출입관리 업무 같아. 95%는. 예. 그리고 나머지 한 5%가 이 행정심판 업무 쪽. 그 민원처리 업무 쪽은요, 내국인 쪽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여기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비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제 주위에 이제 그 시험 행정사들 많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 1회 때부터 이제 쭉 이제 강의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겨줘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업무를 잘한다 하는 행정사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다 전화해가지고 요거 좀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거기서 해주고 그냥 말지 않겠죠. 예, 그냥 말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협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건 요것도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이런 업무는 오면은 이제 협업으로 이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 업무 다음에는 소송 업무가 있죠. 그 생각해야 돼요. 이 행정심판 청구서는 우리 행정사가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장은 행정사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그 소송으로 갔을 때 그 이제 소송 업무는 이제 변호사를 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잘하는 변호사, 예. 그런 변호사도 좀 제가 이제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소송 업무를 이렇게 좀 넘겨주고 이제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에 있어서 나머지 세 과목은 이제 다른 분이 다 하실 거고 저는 이제 실무법 요걸 이제 여러분 잘 가르쳐 드려 가지고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 행정심판 업무 쪽은 일단 1차에 그 행정법 배우고요. 1차에서 이제 저한테 행정사 신월법 배우고 하면 좀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예. 지금 행정심판 가장 많은 게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다. 그러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든요.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면 그 이제 취소 청구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금 행정심판이 이제 가장 많고, 예. 그리고 뭐 영업정지 처분 그 취소 청구 여기도 이제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 그 출입국 관리 업무하고 이제 관련된 뭐 체류 불허 결정 뭐 취소 청구, 예. 이런 이제 그 행정심판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처분은 근거가 되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다. 그러면 이제 도로교통법이거든. 그리고 영업 정지 처분이다. 그러면 주로 이제 식품위생법. 물론 영업 관련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식품위생법상 어떤 그 영업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뭐 영업 정지 처분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체류 불허 결정이다. 그러면 이제 그건 출입국관리법 쪽인데. 그러니까 어떤 처분은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에 들어가잖아. 예. 그리고 어떤 하나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여러분이 써보면은요, 예. 다른 건 쉬워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업무는 사실 청구서 한번 정확히 제가 여러분이 한번 써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행정심판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거든.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우리 이제 과정에서 다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요 민원 처리 업무 관련해서는 이것도 민원 처리 쪽이에요. 여러분 그 이제 사무 관련해서 민원 처리법 배우잖아요. 그건 기본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는 행정사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예,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요 출입관리 업무 요거 이제 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출입국관리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건 우리 이제 그 시험 과정이 없잖아. 여기도 이제 합격하고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건 실업법에서 제가 행정심판 제도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행정심판 정도는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 정도 강의는 할 겁니다. 예. 어찌됐건 우리 업무 중에서 요건 이제 과정에서 배우지만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제 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그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 이유는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합격을 해서 업무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5월달 되고 9월달 되면은 목전에 딱 이제 닥친 시험만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제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고 나중에 업무에 활용하겠다. 이제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공부가 더 재밌을 겁니다. 예. 공부는 할 때 좀 재밌게 해야 돼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 막 짜증나, 이게. 시험에 임박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행정사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이제 행정사업을 하겠죠. 근데 이 사무소가요, 그냥 개인 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합동사무소가 있고요, 법인사무소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갈라집니다, 사무소가. 저는 그 개인 사무소예요. 개인 사무소.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혼자 하는 거고, 이 합동사무소는 지금 법에는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국회는 통과했는데 아직 공포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좀 우리 대통령님이 바쁘셔가지고 좀 공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법에는 이제 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2명 이상이 이제 합동사무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이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사무소 하나 두고 이제 분사무소 하나 두고 2명이면 그래요. 3명 한다. 그럼 분사무소 2개까지 줄 수 있고
10명 한다. 그럼 분사무소 9개까지 둘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합동사무소, 예, 지금은 이제 3명 이상이니까 3명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예, 이제 2명으로도 이제 하겠죠. 그리고 법인은요, 이건, 예, 일단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예, 법인 설립 등기를 해가지고, 법인 이름으로 행정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 법인 구성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인 구성원이에요. 예. 이게 3명 이상이 돼야 돼요. 3명 이상.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소속 행정사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개인이나 합동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사들끼리 하는 거죠. 사무직원 두고. 사무직원 두고. 근데 여기 이제 행정사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 법인 구성원이 있고 그리고 소속 행정사가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법인 구성원 3명 이상이다. 예. 그리고 여기는 그냥 뭐 업무 신고하면 되죠. 근데 여기는 법인 설립해 가지고 그렇게 법인 업무 신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행정사들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냥 공직이라고 그럴게. 예. 공직에 있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행정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그냥 하는 말로 이런 분들을 이제 경력 행정사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2년까지로 할게. 이제 10년이죠. 10년에 걸쳐서 이제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합격한 행정사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행정사. 예. 한 해 300명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10회니까 3,000명이죠. 3,000명.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죠. 숫자는 뭐 말씀 못 드리겠고, 예. 근데 이제 이쪽이 차근차근 이제 커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10회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요, 이제 행정사라는 자격증이 이제 막 알려지더라고요,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력 행정사 분들이 이제 행정사 할 때는, 예, 이게 뭐, 예, 행정사가 잘 안 알려졌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행정사 하면은 뭐 공무원 하다가 나와서 한다. 이런 이제 그 인식이 팽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험 행정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험 합격해가지고 이제 행정사 하구나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죠. 여기. 예. 그리고 이제 이쪽 분들이 이제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예. 과거에 이쪽 분들은 예, 뭐 좀 소극적으로 그 업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 행정사가 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니까 이분들도 이제 좀 태도가 변화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여러분 이제 그 행정사 사무소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사무소들.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들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출입국 관리 업무를 아주 많이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애국인 밀집지역이라든가 그 출입국 사무소 근처들 보면은요 행정사 사무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이런 민원 처리 업무 쪽을 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건 관공서 근처에 있습니다. 예. 관공서 근처. 예. 그리고 뭐 법원 쪽에도 있고 이게 법원도 관공서구나. 그래서 법원 쪽에 있고 그냥 뭐 시군구 그런 관공서 예. 그런 데 있고 그래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행정사 간판이 주로 이제 그 애국인 밀집지역. 서울로 따지면 이제 대림동이잖아요. 대림동. 예.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 근처. 그럼 저기 저 오목교역 쪽에 이제 그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이 있잖아요. 예. 그 근처. 그리고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마곡역 쪽에 있는데 거기는 간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그 종강역에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 빌딩이라요. 간판이 걸 데가 없어. 걸 데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예.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그 서울 시내에서는 뭐 대림역 주위라든가 남구역 주위 그리고 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그리고 저기 건대입구역 이런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행정사 간판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얼마를 버냐? 예. 이게 잘 안 알려지거든요. 이 이제 경력분들만 했을 때는 그건 거의 안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시험 행정사가 이렇게 행정사 업무를 하고 나니까 막 이제 알려져 이렇게. 예. 여러분 주위에서 이제 소문도 좀 들었을 겁니다. 예. 많이 본 사람 많이 벌고 적게 본 사람은 적게 본다고. 예. 그래서 많이 본 사람 많이 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도 이렇게 막 알려지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이제 변호사보다는 예, 수익이 적죠. 예. 근데 뭐 법무사, 예. 예. 그리고 공인노무사,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세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예. 각종 자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참 한마디로 말하기 참 애매한데 그냥 뭐 법무사하고 비슷하다 뭐 그 정도로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그 사람에 따라 틀리잖아요. 사업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행정사업을 최소한 1년 이상 하게 되면은요, 예, 수익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업무는요 하다 보면은 딱 두 가지가 늘어요. 첫째, 지식이 늘어. 예. 그 업무 관련 지식이 늡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무소가 있으면 같은 업무가 이렇게 쭉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처음에는 상담해가지고 뭐 손님 쫓치는 경우도 있겠죠. 상담 잘못하면 손님 쫓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상담을 제대로 했다가 하더라도 보수를 얼마 받을지를 몰라가지고 조금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예. 그 손님 쫓을 일 없겠죠. 같은 놈은 들어오는데 어떻게 쫓아. 예. 그리고 이제 보수도 이제 적정 보수 받겠죠. 예. 어떨 때는 또 터무니없이 많이 받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지식이 늘어가니까 그래요. 지식이. 예. 예. 그리고 고객이 늘어요. 예. 그러니까 지식이 늘고 고객이 느니까 점점 예. 수익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이 점점 올라갑니다. 예. 물론 열심히 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행사 신율법을 강의다 보니까 이제 행정사 업무를 지금 쭉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업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에서 배웠던 건 이제 시험 합격을 위한 기본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업무하시려면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계속, 예. 업무하는 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안 쳐져요. 예. 자, 일단 교재를 한번 봐보시죠. 예. 지금 그 16페이지 펴봐요. 16페이지. 이게 이제 행정사법 이제 총칙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사가 그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 정의를 그 내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 업무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예, 그래서 외워요. 예, 행정사 정의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행정사 율에 보면 대서사라고 나와 있죠. 대서사.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에 이제 대서사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행정서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법서사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대서사가 이제 행정서사, 사법서사 이렇게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서사가 여기가 법무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행정서사가 이제 행정사가 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법무사 그 자격 시험이 먼저 실시가 됐어요. 법무사 시험이. 예. 그리고 이제 행정사 자격 시험은 일단 2013년에 1회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대서사에서 이제 나온 거다. 그리고 이 대서사니까 서면 대신 써준다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 법무사는 예, 그 법원이나
검찰청. 예. 그래서 이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요걸 이제 주 업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그러니까 이게 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요, 법원이나 검찰청에 내리는 서류 작성이 더 복잡하거든요, 이게. 예, 국민 느끼기에. 그래서 이쪽은 예, 그냥 법무사한테 이제 맡겨. 예. 근데 사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은 예, 간단한 건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은 아주 복잡하고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해버려. 행정사 잘 안 맡겨, 본인이.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한국인, 내국인으로 보자고요. 예. 행정사 거의 찾을 일 없어요, 행정사. 본인이 해, 그냥. 예. 뭐 시국구 전화해보면 다 가르쳐 주거든, 이거. 예. 근데 외국인들은 봐봐요. 예.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행정기관에 내는 무슨 서류를 써야 되는데 못 써, 이거. 예. 한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행정사 찾아가지고 맡깁니다. 예. 그래서 그 외국인 민원 처리 업무인 그 출입국 관리 업무 이쪽이 이쪽을 행정사가 이제 많이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행정사고 법무사고 이게 대서사에서 출발했다. 근데 이렇게 여기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작성, 여기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내는 서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법무사 그 단체에서 아마 그 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이걸 자기들이 하자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그 출입국 사무소들이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이게 법무부의 그 출입국 내국인 정책본부 이 소속이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출입국 사무소 업무들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의도예요 지금. 네. 근데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싶어. 예. 그래서 어쨌든 대서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목적 한번 봐볼까요? 행정사법 목적. 자 행정사 제도를 확립해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어떤 법의 목적은 참 좋아요. 예. 외울 거 없었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행정사 종류와 업무가 나와 있죠. 예. 그 1번이 이제 행정사 종류인데 이렇게 일반 회사 옛날에 이제 기술행정사 그랬어요. 그리고 외번 예, 이렇게 나뉜다. 그리고 지금 300명을 예, 300명 선발하면은요 일반 쪽이 257명 그리고 회사 쪽이 3명 그리고 번역 외번 그럴까? 번역 쪽이 한 40명. 예. 10회 때는 이렇게 지금 선발을 하거든요. 11회 때는 모르겠어요. 11회 때는 더 숫자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공고 나와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10회 때 요 이제 그 300명 선발할 거고 일반이 257, 회사가 셋, 그리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 40명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예, 일반 회사 번역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 이제 하는 업무, 예. 그게 이제 행정사 업무예요.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쭉 업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일반 행정사가 하는 업무 여기서 뭐가 빠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사 행정사가 하는 업무 여기서 이제 뭐가 많이 빠져 거기는. 예. 그리고 이제 외번 이제 번역 행정사가 하는 업무는 예, 이 중에 그 일부밖에 안 돼. 3번 그거밖에 없어. 3번. 예.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7가지 업무가 있다. 예.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 그 행정사는 이제 종류별 업무 해가지고 나오죠. 종류별. 그래서 일반, 회사, 외번. 그러니까 이 종류별 업무는 2번에 있는 이 행정사 업무를 다 여러분이 숙지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반 행정사가 어떤 업무 한다. 그리고 회사 행정사가 어떤 업무 한다. 그리고 번역 행정사가 어떤 업무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거기 그 행정사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보면은 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 하면 안 되겠죠. 예. 처벌해야 마땅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행정사 아닌 사람이 뭐 행정사라는 명칭이라든가 그와 유사 명칭, 예. 유사 명칭 뭐 있을까? 행정서사 그럴까?
어찌됐건 그런 명칭 쓰면 또 안 되겠죠. 처벌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1번 같은 경우는 예, 나중에 여러분 벌칙에서 이제 배웁니다만은 예, 아주 세요. 이거 행정사 아닌데 행정사 업무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과태료 부과예요. 좀 약이야 여기는. 예. 그래서 그 유사명칭 요거 이제 사용하면 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처벌합니다. 예. 자, 어쨌든 17페이지로 가가지고 그 행정사 업무 요걸 이제 잘 알아두셔야죠. 지금 우리 그 현장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업무로 제가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출입국 관리 업무, 민원 처리 업무, 그리고 행정 심판 업무. 예. 근데 법에는 이렇게 7가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이죠. 행정기관. 예. 그래서 행정기관 그러면은요, 일단 국가의 행정기관 있겠죠? 국가. 예.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 지자체 행정기관 있겠죠? 예. 자, 여러분 이제 행정법에서 행정주체를 배웠을 겁니다. 행정주체. 행정주체에 대비되는 건 행정객체인 사인이죠. 그래서 행정주체 그러면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석 사인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공무수석 사인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 제 생각은 별도로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공단체보다는. 예. 공공단체는 이게 이제 공공조합 그리고 공공재단 그 영종을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해놓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는 별도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자체를 공공단체다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공공단체나 공무수석 사인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행정기관 중에 행정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뭐 행정청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이제 행정기관에 이게 행정청이 있고, 이건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조기관, 그리고 뭐 보좌기관.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제 사무관리론 공부하시다 보면 행정기관은 장, 보조기관, 보좌기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의결기관, 예.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공단체나 공무수석 사인 같은 경우는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행정주체가 되면서 행정청이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데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국가나 이제 지자체 그런 행정기관에는 이렇게 이제 쭉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행정기관들의 대빵이 그냥 행정기관은 장이 되는 거고. 예. 자, 그리고 이제 국가의 행정기관 그러면 국가의 예, 보통지방행정기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렇게 갈라지죠. 그리고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에 예, 뭘 잘못됐다.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이렇게 갈라지고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렇게 갈라집니다. 예. 그래서 예,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에 여기에 이제 이쪽까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행정각부, 그리고 행정각부 소속청,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중앙행정기관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예, 자 여기는 그 시도지사, 시군구가 예,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여기 이제 기관 유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국가 보통지방 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지방청들이에요. 지방청. 예. 그래서 우리
이 행정각부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경찰청이 있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뭐 각 지방에 이제 지방 경찰청이 있잖아. 이제 그런 데가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청들. 그리고 지자체는 뭐 잘 아다시피 이제 시도하고 시군구가 있죠. 그러니까 시도에 그런 이제 행정기관들이 있고 시군구의 행정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제가 그랬어요. 예. 국가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요 시도지사 안 썼지만 시장군수 구청장. 예. 여기 이제 그 어떤 국가로부터 그런 기관 유임 사무를 받았을 때 그걸 처리할 때는 이제 국가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행정기관이 많습니다. 막 보이죠, 여기? 안 보여요, 여기? 뭐라 써진 게 엄청나,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제 서류 작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빠지는 게 여기에요. 법무부 그 소속청으로 검찰청 있잖아요. 검찰청 쪽은 안 돼. 거기 사법기관으로 가니까 그래요. 사법기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법무사관이 오는 거죠, 법무사관. 예. 법무사관. 예. 자,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해가지고, 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는 일.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뭐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예. 요걸 이제 그 써달라고 하면 우리 돈 받고 써주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 각종 서류.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면 작성하는 게 우리 행정사의 주된 업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리문화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그래서 개인 간, 국가나 지자체와 개인 간 그런 서류, 뭐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류. 그리고 이제 그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예. 그래서 요게 지금 그 내용 증명 써주거나 그리고 무슨 그 사실 뭐 증명서 이게 뭐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의뢰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이제 계약서를 한번 보죠. 내용 증명 그리고 사실 증명. 보통 우리 이제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교환도 그러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쓰죠. 근데 이건 중개 업무의 부수에서 쓰는 거지. 이 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서만 전문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 위법이야.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계약서 행정사가 써야 되는데, 예. 그 이제 중개 업무의 부수에서 쓰는 계약서, 예. 그런 이제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건 공인중개사 쓰죠. 근데 예.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이름하여 그거 써준다. 예. 무슨 뭐 유임 계약서, 뭐 임치 계약서 이런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그거 쓰면 안 돼요. 예. 우리 행정사는 뭐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써줄 수 있어 이거.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세 기간 2년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재계약 맺잖아요. 재계약 맺는데 그거 다 공인중개사 가서 쓰더라고. 제 속으로 저거 행정사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거든. 어쨌든 그런 이제 그 계약서가 이게 이제 행정사가 쓰는 거다. 그리고 이 내용 증명 쓰는 거 있잖아요. 내용 증명. 이것도 행정사가 써야 되거든요. 이 내용 증명. 그게 이제 그거예요. 거기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이거. 예. 자, 그래서 이 내용 증명도 행정사가 써야 되는데 뭐 중개사가 쓴 것도 있고, 예, 법무사가 쓰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 예.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내용 증명 하나 써주려고 오니까 제가 10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 하면, 저기 법무사가니까 5만 원 주라고 하던데요. 그 5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행정사가 써야 돼.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실증명 같은 경우는요, 이 사실증명이요, 그 7번 이거 아니에요. 예? 7번 아니라 그 2번에 있는 이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부동산 가격 그 시세조회 같은 거 하거든요. 시세조회. 그게 여기에요. 이것도 꽤 합니다. 행사분들. 예. 뭐 시세조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 보통 뭐 예.
한 10만 원 정도는 받고 써주죠. 예. 자, 그래서 거기 그 2번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간, 국가, 지자체와 개인 간, 예, 그런 이제 계약서, 협약서,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증명, 뭐 사실 증명, 뭐 이런 것들이 해주는 거. 예.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이건 일반인 경사는 못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그 외국어 번역 경영사가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4번 1부터 3에 따라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그러니까 그 이제 서류를 작성했으니까 제출해야 되겠죠. 그걸 대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다른 사람의 의무에 따라 행정사가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예. 이건 지금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예. 그러니까 유임장을 이제 써야 되겠죠. 예. 대리 업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근데 요건 지금 그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걸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예. 본인 오라고 막 그럽니다. 본인 오라고. 예. 그래서 행정사가 유임장 갖고 가도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예. 앞으로는 이제 시정돼야 되겠죠. 법에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다른 사람의 의무에 따라 인가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예. 자, 그리고 6번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담 업무죠. 상담 업무. 근데 모든 업무의 시작은 상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상담부터. 그래서 여러분 사무실 딱 열어놨는데 처음에 해갖고 일 맡길 것 같아요? 택돔 소리. 예. 상담을 딱 합니다. 예, 상담에. 예. 그리고 상담에서 예, 의뢰를 하거나 그냥 가거나 하겠죠. 예, 의뢰를 하거나 그냥 가거나. 예. 근데 우리는 의뢰를 받아야지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이제 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상담 법률이 왔는데 내 업무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소송, 행정 뭐 소송 관련 상담이라고 쳐봐요. 예. 소송은 내가 못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협업은 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의뢰 못 받을 같은 경우는요 상담비부터 받아버려요. 상담비를 달라고 그래요. 예. 상담 전에 상담이 달라고 하면 그건 본인이 이제 그 생각하고 상담하기 때문에 돈 줍니다. 예.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봐. 30분 이내 5만 원이고요. 30분 넘으면 10만 원이라고 딱 그래요. 예. 그러면 상담이 만족이 되면은요 20만 원 주고 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상담비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좀 드물고. 그래서 상담을 잘 해가지고 이제 의뢰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 행정관계법령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예, 그러니까 법령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거든요. 이거.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법률 상담 되는 겁니다. 행정 법률 상담. 예. 예. 그래서 상담이 돼야지 의뢰를 받는다. 예. 그래서 6번 업무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잘 하려면은 법률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가 그 언젠가 그 저기 뭐냐 우리 이제 그 창업실험 설명회 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법을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많이 알면은 상담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 사실조사 및 확인. 자, 이건 다른 법령에서 행정사에게 위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아직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 업무인 감정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라는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 법률에서 감평사한테 위탁을 해놨어. 그러니까 감평사가 부동산 감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아직 행정사는 이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게 7번에 이 그 뭐 사무 사실조사 확인을 제가 여기 써놓은 거예요. 요거 사실증명. 예. 요거하고 헷갈리신 분들 있던데 다른 거예요. 이건. 예. 아직 7번 업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1번, 2번, 이제 3번은 이제 번역 행사니까 안 되고, 그리고 5번은 대리는 안 돼요. 대리는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6번, 그러니까
1번, 2번, 6번 이런 업무를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현장에서 할 때는 이제 뭐 출입 관리 업무, 뭐 민원 처리 업무, 그리고 행정 심판 업무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7가지 업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시험장 가서 쓰라고 하면 외운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때는 항상 뭐 두문자 내지 중요문자, 중요문자로 할게. 중요문자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외워야 돼요. 예, 그래야 공부를 해놓은 것 같거든, 이게. 그냥 이렇게 놔두면, 네, 내일 되면 다 잊어버려요. 내일 되면. 네, 오늘은 기억하겠지. 예. 그래서 좀 중요문자로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두면, 예, 기억이 좀 오래 갑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중요문자 정리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강사가 이제 말은 해줍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서류 작성이니까 1번이 서가 되겠죠? 서. 그리고 2번도 서류 작성인데 서서 하면 좀 그렇잖아. 작 하면 되겠고, 작. 작성. 그리고 3번은 이제 번역이니까 번. 그리고 4번은 제출 대행이죠. 그러니까 5번을 대리를 해야 되니까, 예. 거기 4번은, 예, 제로 하면 되겠고. 그리고 5번은 대리니까 대. 그리고 6번이 이제 상담이죠.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니까 상. 예. 예. 그리고 7번이 이게 지금 유착받은 사무 사실조사 및 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조사 및 확인 4. 그래서 뭐 중요문자 취할 때는, 예, 여러분이 하기 쉬운 걸로 취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 작, 번, 제, 대, 상, 사. 이렇게 중요문자 취합니다. 예. 자, 어찌됐건 여러분이 이제 합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요거다. 예. 자,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이제 종류별 업무로 해가지고, 자, 일반 행정사.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사 업무 중에서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번역과 해오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업무를 제한 업무를 하는 행정사다. 그러니까 해오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업무를 하는 행정사가 해사 행정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행정사는 여기는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 예. 자, 육지, 땅, 예. 육지 쪽 업무하고 말이 좀 그런다. 해사 행정사는 여기는 바다, 예. 예, 바다 쪽 업무를 한다. 이렇게. 예. 그리고 번역 행정사는 말 그대로, 예, 번역만 한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반 행정사는 이런 업무하고, 해사 행정사. 행정사 업무 중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을 제외한 해오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업무를 하는 행정사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 쪽 업무, 즉 해오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업무만을 합니다. 회사는. 예. 자, 그리고 번역.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과 번역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하는 행정사다. 번역해서 이제 제출 대행까지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일반 행정사가 하는 일은 제일 많아요. 제일 업무가. 예. 자, 그리고 이 번역 행정사가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제일 적어. 제일 적어. 예. 그래서 외국 번역 행정사 합격해 놓고요, 일거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일반 행정사 이렇게 다시 취득하고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정사 하다 보니까 번역 행정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또 여기도 취득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해사 행정까지 또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 행정사 3개 다 가지고 가신 분도 있어. 다 있는 분도 있어요. 2개 있는 분도 꽤 있고. 예. 그리고 뭐 일반 행정사만 있는 사람이 제일 많고. 예. 자, 그리고 이제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말씀드렸죠. 예. 자, 일단은 행정사가 이런 업무 한다 하고 정리하시고, 자, 좀 쉬었다 가시죠.